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됩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주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은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기본권,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이 신성한 기본권을 보장하고 존중해야 한다. 이게 자유민주주의 정신입니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것입니다. 반대로 인민민주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 공산주의 변형인데, 이것은 인민만이 민주주의를 누릴 자격이 있다. 그 인민 안에는 저 같은 사람 들지 않고 반공투사 들지 않고 자본과 지주 다 빼버린 그런 인민입니다. 그것하고 비슷한 게 한국 좌파들이 쓰는 민중민주주의입니다. 민중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민중이 주인이 되고 민중 아닌 사람은 법의 보호도 받지 않고 일종의 타도 대상으로 삼는, 이것을 민중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그것도 인민민주주의, 공산주의 변형입니다. 또는 진보적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이것은 북한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진보적. 해방 공간에서도 공산주의란 말이 인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공산주의란 말 들으신 대로 쓰지 말고 민주주의라고 하자. 진보적 민주주의라고 하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2014년에 통진당이 주장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그게 결국 북한식 사회주의를 대한민국에서 실현하자는 것이므로 이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국민주권에 위반된다.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헌법의 정신이니까 헌법 위반된다 해가지고 해산시킨 것입니다. 놀랍게도 지금 정권 안에는 진보적 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핵심에 있습니다. 핵심에 있어요. 그 사람들이 법을 집행하면 어떤 법 집행이 되느냐.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바입니다. 어제 제가 안도한 게 하나 있습니다. 판사가 김태효 전 청와대 대통령 전략비서관에 대한 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댓글 사건 때 김태효 비서관이 국방부에 정치 관여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나마 정상적인 판사를 만난 겁니다. 그런데 그 정상적인 판사가 지금 용감한 판사입니다. 왜냐? 다수 판사가 용감하지 않고 법을 이상한 방향으로 권력 눈치를 보면서 해석해가지고 구속시켜서는 안 될 사람을 구속시키는 일이 다반사인데, 그나마 김태효 전 비서관은 정상적인 판사를 만났습니다. 정상적인 판사가 지금 용감한 판사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에 폭력을 써서 불법적으로 반대해서 공사를 지연시켜서 수백억의 손해를 끼친 사람들에 대한 30억 정도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했는데 그것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즉 국가에 이런 심대한 손해를 끼친 불법 시위자들에게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재 가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그런 행동을 해도 우리 정부가 나서서 보호해 주겠다는 격려죠. 격려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국민들을 상대로 함부로 그런 구상권 청구 하지 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아무한테나 합니까? 저한테 정부가 구상권 청구를 합니까? 불법 행위로서 국가에, 그건 국민입니다. 국민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들에게 배상하라는, 국법 질서를 지키고 선량한 법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앞으로 함부로 하지 마라 하는 가이드라인을 하나 제시를 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이것은 국민 전체에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한테 해당되느냐? 반정부적 사람, 불법하는 사람, 폭력을 하는 행사하는 시위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 그리고 촛불을 들었던 사람, 특히 촛불을 들었던 사람 한테는 법을 유리하게 적용하라. 그러나 이 정부에 반대했던 사람,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사람, 공산주의와 특히 공산주의와 싸웠던 사람, 지금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 북한 공산주의자와 남한의 종북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 댓글을 썼던 사람, 댓글을 쓰도록 심리전단을 운영했던 사람, 국정원장, 사이버 사령부를 지휘한 국방부 장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을 무리하게 가혹하게 적용하고 촛불 세력에 대해서는 법을 느슨하게 우호적으로 적용을 하라. 이런 기준을 하나 확실하게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촛불 세력을 촛불 특권 계급으로 만들어서 법 위에 올려놓는 반법치적이고 반민주적인 위법행위입니다. 이 정부가 지금 위법행위, 위헌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위헌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왜 위헌이냐? 첫째, 어떤 특정 세력을 법 위에 올려놓는, 말하자면은 민주주의적인 계급투쟁론적인 법치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지금 법 앞에서 평등하지 않습니다. 촛불 세력한테만 법이 평등하고 촛불 세력에 탄핵에 반대했던 세력 또는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는 세력에는 법이 불평등합니다. 그러니까 촛불 세력과 대한민국을 공격했던 세력, 국군을 공격했던 세력에 대해서는 법이 평등합니다. 그러나 나라를 지키려고 한 사람, 공산주의와 싸웠던 사람, 법을 평소에 잘 지켰던 사람한테는 법이 불평등하니까 평등과 불평등이 있으면은 결국은 평등이 아니죠.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이 동물농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동물농장 평등하다, 맞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더 평등하다. 그러면 불평등하다는 뜻이죠. 지금 대한민국이 동물농장 비슷합니다. 이른바 촛불 혁명 세력에게는 법이 더 평등합니다. 촛불 혁명에 반대했던 사람한테는 법이 덜 평등합니다. 더 평등과 덜 평등이 같이 있으면 불평등이죠. 불평등이죠. 촛불 혁명 정권이라고 합니다. 정권이라는 것은 타도하는 것입니다. 구질서를 타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첫째, 국가 정통성을 부정합니다.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국가라는 점을 부정합니다. 그 징조가 1948년 8월 15일 건국, 선거를 통한 건국을 부정합니다. 정통성이 부정하고 정통성 위에 서 있는 4대 정체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반공, 자유, 민주, 법치입니다. 한국이 지켜야 할 국가 정체성은 반공입니다. 두 번째가 자유입니다. 그리고 민주입니다. 그리고 법치입니다. 반공 전사들을 지금 수사 대상으로 삼아서 공산주의와 싸웠던 것이 이게 범죄인 것처럼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유의 기본은 언론입니다. 언론 자유에 대한, 특히 방송의 자유에 대한 정권의 장악, 기도, 이미 또 성공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아닙니다. 이제는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유를 억압하는 것입니다. 민주, 지금 보시던 바와 같이
이 민주에서 국민 전체에 대한 민주가 아니라 특정 세력에 대해서만 민주주의다. 이것은 계급을 인정하지 않는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법치, 지금 설명드린 대로 법치가 평등하게, 공정하게 적용되지 않고 특정 세력에는 불리하게, 특정 세력에는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즉 촛불혁명 세력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중대한 훼손을 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것이 촛불혁명의 정체다 하는 것을 국민들이 이제 알게끔 되었습니다. 알도록 이 정부가 너무나 노골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들한테 심각한 고민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심각한 고민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더구나 자유를 지키고 한국을 지키겠다는 자유한국당이 지금 앞장서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시켰던 사람이 원내대표가 되었습니다. 원내대표.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1년 전에 국회 청문회에서 그 사람의 행동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느냐 하고 느꼈던 그 감정이 새롭습니다. 이념은 가장 큰 전략입니다. 한반도에서는. 왜냐하면 이념으로 남북 분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념은 또한 감정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하면은 증오심이 생기는 사람, 대한민국 하면은 존경심이 생기는 사람, 두 부류의 사람이 지금 한국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나마 같이 살 수 있게 된 것은 우리가 거대한 문명을 건설한 그 문명의 힘입니다. 문제가 있어도 이것은 폭력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 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 말하자면 민주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보통 다른 나라 같으면 서로 총을 들어서 살 사람이 그래도 한국에서는 같이 살고 있습니다. 주먹다짐도 하지 않아요. 왜냐? 법이 그래도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법과 제도, 관행, 이것을 지난 70년 동안 만들어내었습니다. 여기에 챔피언, 이 문명건설의 챔피언이 이승만, 박정희죠. 그런데 지금 그 문명을 파괴하고 법치를 부정하는 권력이, 정권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한국인들을 분열시킬 뿐만 아니라 분열 다음에 더 심각한 사태를 부르도록 하는 초대장입니다.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국민들이 민주적으로 언론 자유를 이용해가지고 와글와글 떠들어야 합니다. 이걸 중구난방 전략이라고 그럽니다. 많은 사람이 떠들면 막을 수가 없다. 민주주의는 스스로의 문제를 노출시켜서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 능력을 믿고 그래도 우리는 민주적 방식으로 법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결국은 힘들더라도 민주주의는 종국에 가서는 선을 이루게 되어 있다. 이게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기념 연설을 하면서 말한 첫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그것을 믿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